펫보험 들까요? 적금 들까요? 펫보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드리면, 펫보험으로 인해서 반려견이든 반려묘 보호자가 들길 잘했다, 잘 들었네 라고 하시는 경우가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20%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 아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 치료를 받고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펫보험을 했을 때 내가 무조건 손해를 볼 거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펫보험 자체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혜택을 좀 받으려면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동물병원에 진료비 표준 수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이런 서류 주세요, 저런 서류 주세요 하는 것들도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100% 협조해줘야 되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그런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펫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저희 병원에 있었던 사례. 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보호자분이 펫보험을 들어가지고 치료를 하고 수술도 하고 해서 청구를 하려고 저한테 서류들을 좀 요청을 하셨어요. 진료 내역서라든가 뭐 청구서 내역서, 뭐 진단서, 뭐 등등등등등을 달래요. 당연히 다 협조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쪽 보험 약관을 모르잖아요. 이런 항목은 안 되고, 이런 항목은 또 실비가 되고, 이런 검사는 안 되고, 이런 처치는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있나 봐요. 저는 모르죠, 당연히. 제가 계약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보험 상담사가 그 보호자님한테, 그 병원 단골이시죠? 네, 저 몇 년째 다니는 병원이에요. 그러면 그 원장님하고 잘 얘기해서 보험 되는 항목으로 바꿔서 써달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A라는 수술을 했는데 A라는 수술은 보험 청구가 안 되니까 전혀 다른 B라는 수술로 청구를 하라는 거를 보험 상담사가 보험 가입자인 보호자에게 가서 동물병원하고 그렇게 쇼부를 쳐라. 거기다가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카톡 내용도 봤어요. 제가 보호자님이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미용도 하고 용품도 많이 산 다음에 그걸로 원장님이랑 친하면은 잘 얘기해서 보험되는 항목으로 써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보험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 오늘도 아까 퇴근하면서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왔는데, 사람 병원에서 보험 사기 때문에 지금 엄청 문제가 된다고 많이 적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공론화가 되지 않을 뿐이지, 법적인 장치가 없고 규정이 없잖아요. 아직은 동물병원 이 진료 내역이라든가 이런 병원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격만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A라는 수술을 하기 위한 처치 과정들이 다 달라요. 어떤 병원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청구서 딱 내역 보면 중성화 수술 30만 원 끝, 이렇게 해서 청구서 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주사도 들어가고 마취도 들어가고 약도 들어가고 했겠죠. 어떤 병원은 수액, 처치비, 약 조제비, 엑스레이 판독비, 이런 식으로 항목이 들어가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아직 그런 표준화가 다 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내부 고발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동물병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듣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보험 설계사가 그 보호자를 통해서. 근데 그 보호자분은 제 성격을 압니다.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호락호락 절대 하지 않는 거를. 그 보호자는 설계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면서 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보호자님, 이거는 보험 사기예요, 사기. 이걸 위해서 보험을 드실 거면 안 들으셔야 된다.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험에는 손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해율.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팔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명한테 보험을 팔고 그 사람들한테 보험금을 매달 받고 보험을 타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야지 이 보험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손해가 많이 나겠죠. 그럼 보험사는 보험료를 높여야 되죠. 실제로 내가 받는 혜택보다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평균을 내고 통계를 낸다면 차라리 그 돈을 내가 차곡차곡 적금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모아서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예외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달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심장약 복용하고 또는 쿠싱약 복용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매주 와가지고 수액 맞고 신부전 관리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 아이다라는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보험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높겠죠. 다솜이님, 동물보험 약관에 보면 혜택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펫보험료 비싸요. 제실비보험료보다 더 비싸요. 다솜이 매월 보험료가 47,980원이에요. 사람 보험료도 올랐어요. 물가도 다 오르고
주유소도 오르고. 아유, 네, 맞습니다. 저도 동물병원비를 조금 올릴까요?